우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다중 모드 리터러시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 초등 영어 수업 모형 연구를 발표할 미래 한빛초 정고은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소통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이미지, 동영상, 이모티콘, 음성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혼합된 형태의 의사소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매체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여러 매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표현 능력, 즉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초등 영어 교육에서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 연구에서는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에 주목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내용, 언어 표현, sắc 화, 신체 표현, 음성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다중모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2000년대부터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이나 쓰기 중심의 후속 활동에 관한 연구였으며 2010년대부터는 창의적인 이야기 확장 활동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 영어 수업은 온라인 텍스트 읽기와 문제풀이식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창의적 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장점인 비언어 매체를 폭넓게 활용해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강화된 창의적 협력 활동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반영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 구안 및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장 이론적 배경입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선정한 다음 언어학습 목표와 이야기의 내용 이해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용 목표는 이야기 문법이나 이야기 중핵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초등학습자의 수준과 다중매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염두한다면 이야기 중핵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웰러 2008의 이야기 중핵은 Problem, Transformation, Solution의 세 가지 요소로 그림 1과 같이 스토리맵과 결합시켜서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을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절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 영어 교육입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 영어 수업은 유의미한 언어 입력과 비언어 매체의 노출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다중정보 처리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긍정적 학습 경험과 능동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다중모드 리터러시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장점입니다. 다중모드 리터러시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가 친숙한 이야기와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 능동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언어 학습과 정서적 경험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 목표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프로젝트 학습과 결합해서 학습자의 협동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모드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 영어 수업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핵심 내용과 언어 표현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비언어 매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기본 구조를 설계한 다음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언어 매체가 전체적인 맥락을 풍부하게 표현하기에 좋고 언어적 지식이 제한적인 학습자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개인적으로는 연구 과정에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포인트였습니다. 넷째로 다중 매체들의 조화를 위해서 텍스트 변형과 창의적인 매체 변형을 구분하고 두 단계의 흐름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범용성이 높은 디지털 프로그램과
공유 플랫폼을 안내해서 학습자들의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모형에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순환적 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장 연구 설계 및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공동 연구로 연구 절차는 그림 2와 같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중모드 리터러시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 초등영어 수업 모형으로 순환적 학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관련 선행 연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수업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의미 생성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샘플 이야기의 스토리맵을 작성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 학습자가 창작할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과 매체 분석을 연습하는 이야기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다중모드 처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나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비언어 매체로 변환하는 다중모드 변환 계획과 언어 표현을 디지털화하는 텍스트 변형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 단계 스토리보드 제작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각 장면별 세부 작업 계획을 세우고 점검합니다. 네 번째 단계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실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작하는 단계로 교사의 조력하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개별 활동과 협동학습을 전개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공유와 수정에서는 1차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수업 모형의 차별성은 언어, 이야기, 디지털 매체 변환을 균형 있게 다룬 점, 다중모드 처리 과정을 구체화한 점, 학습자의 기술적 부담을 최소화한 점, 순환적 점검과 반성적 활동을 포함해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창의적 표현을 유도한 점입니다. 4장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업 모형의 차시별 세부 활동과 활동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4는 차시별 수업 전개로 앞서 제시한 수업 모형을 총 7차시 분량의 수업 활동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활동의 예시는 잘 알려진 아동 문학인 에릭 칼의 배고픈 애벌레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차시와 2차시는 의미 생성 단계입니다. 1차시 스토리맵에서는 교사가 작성한 샘플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이야기 중액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목표 어휘와 구분을 확인합니다. 이때 교사는 이야기 중액과 언어 표현에 대한 질문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모드원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이해를 점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스토리맵을 작성합니다. 스토리맵은 교사가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 분량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6은 스토리맵의 예시로 스토리 아크를 적용하였고 이야기 중액과 각 장면별 주요 표현을 그림과 어구로 표시하였습니다. 2차시는 의미 생성 단계의 후반부인 이야기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이야기의 내용 요소 중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변환할 요소를 골라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디지털 변환을 계획하고 간단한 디지털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때 교사는 PR 피치나 스토리 서클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점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습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 매체의 유형과 적용의 효과를 제시하고 필요시 간단한 텍스트 편집 기술을 지도해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표 1은 학습자의 접근 용이성, 흥미 유발 정도, 활용 빈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매체와 활용 예시입니다. 3차시 다중모드 처리 단계는 다중모드 변환, 텍스트 변형, 작업 계획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다중모드 변환에서는 비언어 매체로 변환할 이야기 요소를 선정하고 비언어 매체의 유형과 빈도를 결정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만듭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앞서 배운 비언어 매체에 대한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언을 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텍스트 변형 활동은 비언어 매체로 생성한 기본 틀 위에 언어적 표현을 추가하는 것으로 매체들 간의 조화를 생각하며 텍스트의 내용, 크기, 색깔, 빈도와 효과를 정합니다. 이렇게 다중모드 변환과 텍스트 변형이 끝나면 과제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역할 분담과 협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림 7은 이야기의 원전과 다중모드 변환 및 텍스트 변형 사례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요소인 음식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음식을 계속 먹는 애벌레의 행동과 배탈이 난 애벌레의 상태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효과음과 이모티콘을 더해서 문제 상황과 애벌레의 감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언어 표현으로는 음식 낱말과 애벌레의 대사를 제시하되 강조할 부분을 음성 녹음과 색자로 표현하였습니다. 4차 시는 각 장면별 세부 제작 계획인 스토리보드 작성 단계입니다. 먼저 이야기 중액과 각 장면별 정보의 양을 고려하여 전체 장면의 수를 정한 다음 각 장면에서 비언어 매체와 언어 표현의 활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장면별 스토리보드 초안을 완성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총 장면의 수는 17장면 정도가 적절하고 장면당 주요 어구 2~3개, 문장 1~2개, 텍스트 변형은 각 어구나 문장당 1, 2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한편 비언어 매체는 장면당 2~3가지 유형을 1, 2회씩 제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 활동은 스토리보드 점검과 수정 활동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스토리보드의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추가 작업을 할 것인지 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이야기의 내용과 언어 표현, 다중모드 매체의 사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한 피드백을, 동료 학습자들은 이야기의 창의성과 흥미와 관련된 피드백을 주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 적힌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9는 스토리보드 작성 사례로 상단에 장면 번호, 이야기 요소, 비언어 매체, 언어 표현, 제작 프로그램과 활용 기자재, 역할 분담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각 요소의 위치를 표시하고 적용한 효과와 제시의 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에서 6차 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제작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 개발 단계입니다. 먼저 스토리보드를 훑으면서 전체 장면의 핵심 요소만 삽입한 대강의 컨텐츠 얼개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개별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모드원들과 함께 수정 보완하여 전체의 이야기가 응집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정교화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적절한 매체의 선택과 활용을 유도하면서 스토리보드의 내용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력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공유 플랫폼의 기능을 안내하는 한편 협업을 수행할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림 11과 12는 5, 6차 시에서 제작한 다중모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예시로 앞서 말씀드린 지침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7차 시는 공유와 수정 단계로 1차로 완성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결과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다른 모둠의 작품에 피드백을 줍니다. 이때 교사는 피드백의 기준으로 이야기의 구조나 전개, 언어 표현, 매체 표현 방식의 조화와 창의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의 방식을 안내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수정과 정교화에서는 1차 완성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작업을 한 다음 원작, 자료의 출처, 제작 정보 등을 추가해서 최종본을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한편 교사와 동료 평가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평가를 위해 온라인 활동 기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장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은 이야기 브레인스토밍에 이야기 내용 이해, 언어 학습, 디지털 변환 연습을 포함시킨 점, 디지털 변환의 세부 절차와 준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디지털 제작 과정에서 개별 협력 과업과 교사 지원을 구체화한 점, 각 차시별 유의점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형의 적용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촉진과 다중모드 리터러시 함량, 서로 다른 수준의 학습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재현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 모형과 수업 활동은 현장 적용을 통한 모형의 세부 절차 수정과 학습 효과의 양적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속 연구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습에 대한 연구와 본 수업 모형을 영어교육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오늘 연구에 인용된 선행 연구는 본 논문의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으로는 오늘 세명대학교 김규민